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2023년도 덕후 모의고사 15번 객관식 킬러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 AN 그리고 합 SN. 자, 첫째 항 A1이 최대일 때 합의 최대값을 M1, A1이 최소일 때 합의 최대값을 M2. 마지막은 M1 더하기 M2의 값을 구합시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조건에서 자 AN하고 SN은 둘이 만나고 있다라고 줬습니다. 그 만나고 있는 교점에 X 좌표가 합이 21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부터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뭐 SN의 최대값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너는 공차가 음수일 가능성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 함수 2차식이죠. 뭐 공차가 음수라고 한번 가정을 한다고 치면 그럼 일반항 AN은 당연히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너둘 만나고 있는 교점은 당연히 A1하고 S1은 같으니까 네가 1이죠. 그런데 자연수 K 합이 21이니까 2차와 직선이 만나면 교점은 많아야 두 개니까 네가 20이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다조건에서는 우리가 등차 수열은 어차피 n에 관한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1차 함수로 해석하는 거고 합은 n에 관한 상수항이 제로인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원점에서 시작되는 2차 함수로 해석을 했을 때 자,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고 있는 교점 중에 반드시 A1과 S1은 같으니까 교점 중에 이런 반드시 있고 또 다른 교점이 20이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조건을 지금 부여를 한 겁니다. 결국은. 자, 그리고 나에서 SN 그래프가 네가 y 콜 x보다 위에 놓여 있는 항의 개수는 16개라고 줬으니까 철저하게 얘를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읽어내는 게 학생들도 뭐 등차 수열 문제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미 많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한번 일단 가를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A20, S20이 서로 같다라고 줬을 때 자, S20이라고 하는 놈은 S19에다가 A 20번째 항을 더하니까 너는 삭제가 되겠죠. 삭제가 되고 S19의 값이 제로라고 읽혀지는데 S19의 값이 제로면 등차 수열 합구하는 것이 2분의 항의 개수 19개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이 제로니까 너는 결국 A1 더하기 A19의 합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너는 이 A1과 A19의 중항이 A10이잖아요. 그죠? 너 둘 더해서 나누기 2를 주니까 결국은 A10이 제로입니다 해서 그럼 너는 등차 수열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네가 이렇게 가서 너는 X 절편이 10입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AN 그래프라고 하면 자, 그래서 그냥 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프 함수적으로 끌고 나와서 최종적으로 AN은 다음과 같이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 조건으로 이야기가 가려면 나 조건은 조금 더 구체화돼서 SN 그래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킬러니까 킬러는 항상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요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을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은 우리가 학생들이 외우고 있는 거는 첫째 항 A라고 하면 A, N-1D라고 첫째 항을 외우시고 그때 합 SN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2분의 N, 2A 플러스 N-1D인데 자, 너의 형태를 우리가 살폈을 때 자, 너는 한번 보십시오. 자, 너는 편의상 공차가 음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너는 X 절편이 누구니? 라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자 0대는 N이 어차피 N 값이 X니까 0대는 N을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A 넘어가고 D로 나누면 마이너스 D분의 A에다가 너는 플러스 1의 값을 취하고 있는 게 등차수열 일반항의 X 절편입니다. 그러면 자, 너는 정리를 한번 그대로 하시면 2분의 D N 제곱이라고 읽혀지고, 자, 2분의 남은 게 2A 정리하면 빼기 D에 N 해서 정확하게 너는 N에 관한 2차 함수로 읽혀지잖아요. 상수항이 제로니까 원점에서 시작하는 2차 함수 이렇게 읽혀지겠죠. 자, 근데 네가 2차 함수 형태, 물론 너는 뭐 이렇게 빵 찍혀지겠죠. 이렇게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그런데 함수적으로 해석을 할 때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대칭축이 누굽니까? 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2차 함수 마이너스 2a분의 이렇게 읽어지니까 너는 마이너스 d분의 1차항계수. 그럼 1차항계수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주면은 너는 a고, 요 뒤에 읽어주면 너는 빼기 2분의 d라고 이렇게 읽혀지니까 너는 마이너스 d분의 a에다가 나눠지니까 너는 2분의 1이라고 읽혀지니까 여기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마이너스 d분의 a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게 너의 대칭축.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해 보셔야 될 거는 너의 x 절편과 합 대칭축 사이에서 간격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2분의 1만큼 간격이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도. 그래서 요 이야기들은 개념적으로 꼭 정리를 하십시오. 등차수열의 합이 가지고 있는 대칭축과 너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 간격만큼 일반항 그래프를 같이 그린다고 치면 절편과 축 사이에서는 2분의 1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를 하십시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자, 이건 우리가 정리된 얘기니까 이 정리된 이야기, AN의 X절편은 10이라는 사실과 SN 그래프를 함께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하고. 자, 앞쪽에서 정리된 사실을 가지고 한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N축을 그냥 X축이라고 인지를 할게요. 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 있는데 현재 대칭축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미 앞쪽 이야기 가조건들을 해석하면서 얘네들의 X절편이 10이라고 인지가 되었습니다. 이런데 그냥 10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너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AN 그래프입니다. 이게 SN 그래프고. 그러면 야, 너하고 대칭축은 2분의 1만큼 간격 차이가 나니까 너는 도대체 누굽니까? 2분의 19하고 이렇게 읽혀지는 거고. 자, 2분의 19하고 읽혀지는데 문제 속에서 SN의 어쨌든 최대값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너 인접하고 있는 이런 데서 최대값이 결정이 날 거야 해서, 자, 너는 9, 너는 10 이렇게 우리가 읽혀지겠죠. 10이 여기네, 그죠?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되어서 이렇게 읽혀지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결국 9하고 10에서 읽혀지는 거니까 여기서 찾고자 하는 최대값은 S9나 S10이 읽혀지니까 너를 읽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주어지는 조건이 A1 값이 최대일 때 A1 값이 최소일 때니까 결국은 이야기의 본질은 뒤에 있는 두 번째 나 조건을 통해서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A 네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읽어봐라. 그래서 첫 줄에 너는 정수항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A 너를 범위를 읽었을 때 이 범위가 실수 범위로 읽혀질 건데 그 실수 범위 속에 들어있는 정수, 네가 취할 수 있는 정수 값이 누군지를 결국은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 조건에서는 자, 너는 SN 그래프가 y 이퀄 x라고 읽혀지는 거니까 y 이퀄 x보다 위쪽에 놓여진 게, 그럼 여기다 y 이퀄 x를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를 y 이퀄 x라고 하면 SN 그래프가 y 이퀄 x보다 위쪽에 놓여진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항을 조사를 해봤더니 16개야 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교점 왼쪽 편 어딘가에 16이 놓여 있을 거고
너 오른쪽 편에 17이 놓여 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걸로 뭔가 첫째 항이 어떻게 읽혀지는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y equal x하고 SN 그래프가 만나고 있는 교점이 누군지를 우리가 읽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AN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너 1차함 쓰니까 그냥 N 자리에 X라고 써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1차함 개수가 공차 D, X 절편이 10이니까 이렇게 AN을 잡으시고, 그럼 SN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는 원점을 지나시고 대칭축이 2분의 19니까 여기는 어차피 대칭에 의해서 네가 19라고 읽혀지니까 그럼 SN 그래프를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 SN 그래프도 그냥 2차 함수로 쓰겠습니다. 자, 너는 2차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D가 최고차 개수가 되고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또 다른 19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네가 SN 그래프, 너하고 y equal x가 만나는 교점을 읽어봐봐. 그럼 x를 이렇게 날리시고 여기 읽혀지는 또 다른 교점, 요 교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x 값을 읽어주시면은 너는 넘어가서 t분의 2에다가 더하기 19라고 읽혀지는데, 자, 너의 범위가 16하고 17 사이에 놓여진다라고 이렇게 읽힙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첫장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가 그러면 B와 무슨 관계 있는지를 읽어라 그랬으니까 A는 첫장은 X자리에 일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장 A는 마이너스 9D라고 이렇게 읽혀지니까, 자, 이걸 통해서 D를 우리가 읽어서 뭐 D의 범위를 찾아도 되겠지만 여기서 D를 우리가 마이너스 9분의 A라고 읽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여기다가 D 자리에 놓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너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A분의 9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8이 19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부터 너는 마이너스 2 사이에 놓여지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수 A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사실은. 정수 A 값을 읽어주면 되니까 이걸 갖고 뭐 다시 A를 정리해도 되는데 그냥 읽어도 그냥 나오겠죠, 이게? 자, 정수 A 값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읽었다고 쳤을 때, 그럼 정수 A 값이 지금 6이면은 마이너스 3 나오고 7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쭉 읽혀지는 거니까 여기 얘는 등호를 빼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죠? 네가 y equal x보다 위에 있는 이 구간에 16이 들어와야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니까 등호를 여기서 빼 주셔야 되고, 17은 상관이 없으니까 등호는 이쪽에 붙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붙고 여기는 등호가 빠져서 여기서 A가 정수니까 그냥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쪽 경계를 봤을 때 A는 너는 6은 어차피 등호가 빠졌으니까 안 되고 7은 괜찮고, 그죠? 8도 괜찮고 너는 등호가 붙었으니까 9. 이렇게 해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7, 8, 9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최대일 때는 9가 되네, 그죠? A가 최대일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한번 써보면은 A가 9일 때 M1 값 구하시고, 자, A가 제일 작을 때가 7이니까 7일 때 M2 값을 구하는데, 그때의 합이라고, 최대의 합은 어차피 S9나 S10의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니까, 요게 아까 SN 값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뭐 9나 10을 우리가 넣고 관찰을 하면 되니까 9를 넣어볼게요. 그냥 10 넣어볼게요. 10 넣으면은 너는 약분하면 10이고 너는 마이너스 9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45D라고 읽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45D라고 읽혀지니까 얘 입장에서는 5A 값을 읽어주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 9일 때는 M1 값은 A한테 5배를 주니까 너는 결국 45고, 너는 5배를 주니까 너는 35다 해서 너 둘을 더하면 얼마니? 라고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문제도 킬러 문제인데 앞선 영상은 이투스에서의 뭐 수투에서 킬러 문제, 지금은 더프에서 나왔던 수원에서 킬러 문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킬러 문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푸시려면 조금 더 뭔가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라. 뭐 그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열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이제 다음번 영상 때 한번 수열을 주제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할 계획인데 그때 가서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논의를 해서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찍고 있는 영상들은 이런 어떤 개념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떤 킬러 문제들을 중킬러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우리가 기존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지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까지 세세하게 좀 챙겨서 이해를 하시면은 예를 갖고 이렇게 하나의 그림 속으로 표출이 되어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원하는 걸 뒤에 가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제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읽혀지려고 하신다면 개념을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가지고는 사실 킬러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조금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개념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확실히 문제에서 보여진 이 조건들을 읽어 나갈 때 뭔가 이 상황이 수원 문제지만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길 거라는 거. 여전히 수원이든 수투든 미적분 말할 것도 없이 읽혀진 해석되어진 부분들을 그래프로 뭔가 옮겨낼 수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은 모든 킬러 문제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 그 이전의 영상들이 우리가 뭔가 되게 어려운 개념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왔다면 지금은 이번 영상들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수학 문제를 잘 읽자라는 거, 그리고 개념 공부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자라는 거, 그리고 자꾸 수학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자라는 거, 수식을 덜 쓰고 그걸 그림으로 그래프로 옮기는 연습을 하자라는 거. 자, 이런 요소들이 뭔가 조금 충실하게 준비가 되면 훨씬 더 아마 킬러 문제들이 많이 보여지고 읽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한번 조금 더 물론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을 했었어도 되는데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보다는 이런 사설 문제들 재수생들이 보는 이런 실제 실전 모의고사들 속에서는 조금 더 이게 킬러의 해답을 좀 더 명쾌하게 제시해 주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나 평가원들을 빼고 잠시 이투스하고 덕후 최근 4월 모의고사 기출들 중에서 몇 문제를 발췌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리십시오. 많이 수학적으로 읽고 많이 그리십시오. 많이 그려내시려면 여전히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단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육모 대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그 이야기들을 다시 원래 영상 분위기처럼 그렇게 좀 펼쳐내는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킬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그 킬러 절대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런 거에 너무 킬러를 배제하지 마시고 조금 더 킬러랑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중간고사 끝나고는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수학 이야기를 갖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